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흔히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첫걸음은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에서부터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처럼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심들이 자리를 잡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성적이 오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친구는 저걸 하고 있다는데 나도 저걸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사방을 기웃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시작한 공부라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고 반드시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비로소 여러분이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동태에 대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오늘은 동사들 중에서도 주요 동사, 활용도가 높은 동사들 위주로 좀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사형식,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형식 동사라는 건 어떤 동사들이 사형식 동사였어요? 맞아요.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는 동사, 그게 사형식 동사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이 있었죠? ask, 물어보다 라든지, 아니면 tell, 말하다 라든지, 뭐 혹은 send, 보내주다 라든지, give, 주다 라든지요. 또 offer, 제공하다 라든지, 뭐 이런 류의 동사들이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었죠.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뭐 A에게 B를 물어보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원래 수동태가 되었을 때 주어 자리로 가는 목적어는 누구라고 했어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가 앞으로 나가서 수동태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A 하고 뒤에 BPP로 만들어주고 B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뒤에 있는 목적어가 제가 주어 자리로 갈래요 라고 했을 땐 좀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B를 일단 원한다니까, 그렇게 원한다니까 주어 자리로 보내주고, 자, 그 대신에 A에다가 뭘 붙이는 페널티를 적용했습니까? 전치사를 붙이는 페널티를 적용했었죠. 그래서 B is asked, 전치사 뒤에 A가 남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치사 붙여서 만드는 수동태, 이것보다도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것은 우리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요 형태의 수동태였고요. 자, 이때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능동이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얘는 원래 목적어가 두 개짜리였으니까 수동태로 만들어도 하나가 남아있구나. 그럼 우린 이제 뭘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은 이제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습니다. 자, 또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자, 오형식 동사, 뭐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 make도 있었고요. 그리고 think, believe, consider, find, 뭐 이런 류의 동사들도 있었고, 또 appoint, 임명하다 라든지, 혹은 name, 이름 지어주다 라는 류의 이런 동사들도 오형식 동사들이었습니다. 자,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 목적 보어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어로 만들다, 목적어가 보어하다고 생각하다, 목적어를 보어로 이름 짓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동사들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수동태가 되면 얘는 당연히 be, make가 아니고 pp 형태니까 made,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고요. 자, 이 뒤에 뭐는 남아있어요? 목적 보어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면 안 돼요? 뒤에 뭐가 남아있네? 그러니까 얘는 능동이야,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얘는 오형식이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목적 보어가 남아있을 수 있구나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도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시제에 따른 수동태도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은 완료형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요? have pp, 이게 완료형 수동태였었죠. 이게 have pp가 완료의 능동이었죠. 자, 얘를 수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bpp가 수동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bean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have been pp,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게 진행형이죠. 자, 그런데 이걸 수동의 느낌까지 집어넣어서 수동은 BPP를 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비동사에 ing가 붙으니까
be being이 되는 거고, 그래서 be being pp라고 하면 진행형의 수동이 들어간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구나. 이제 요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 남게 되는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A를 B라고 여기다, 이제 이런 수거들을 쭉 알려드렸어요.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라든지 See A as B, Consider A as B, Perceive A as B, A를 B로 여기다 라는 많은 수거들이 있었죠. 자,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뭐 똑같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어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e pp가 되니까 be thought of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A, B thought of as B, A가 B라고 여겨지다. 요런 형태가 되는구나. 요것도 알려드렸었고, 또 하나 주의하세요라고 했던 것 중에 refer to A as B 기억나세요? 자, 이건 어떤 의미였는데요.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었죠. 자, 얘 A가 앞으로 나가고 수동태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A, B, 그다음에 얘가 PP 형태가 되는데 PP 형태 될 때 스펠링 좀 조심해라 그랬었죠. R이 하나 짜잔 하고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A, B referred to as B라고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라고 하는 그런 수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남아있는 수동태까지 이제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에도 조금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독해에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주요 동사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약방의 감초처럼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동사 make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make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쓰여서 뭐를 만들다.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죠. make a cake, 케이크를 만들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make 목적어 보어를 써서 목적어를 보어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어니까 당연히 명사가 보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요. 형용사도 보어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보어로 만들다 혹은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죠.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또 뭐 또 올 수 있냐면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대요. 원형 부정사 말이 어렵지 그냥 동사에 아무것도 안 붙은 그 원래 모습 그대로가 원형 부정사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여기까지도 힘든데 그런데 이번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분사 PP도 쓸 수 있답니다. 우리 과거분사는 어떤 게 과거분사였죠? 그 3단 변화에서 맨 끝에 있는 게 과거분사였죠. 그래서 과거분사를 쓸 경우에는요. 목적어가 보어 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 쭉 해봅시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쓰였어요. 목적어를 명사로 만들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였어요.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 쓰였어요. 목적어가 원형하도록 만들다. 목적 보어 자리에 PP가 쓰였어요. 목적어가 PP 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봐야 알겠죠? 여기까지가 개념이고 242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얘는 뭐 쓰였어요? 목적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였잖아요. 아까 이거 있었는데 해석은 어떻게 해요?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든다. 그럼 사람들이 dependent니까 의존하게 만드는 거네요. 목적 보어 자리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 쓴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형용사 쓴 거 완전 잘한 거죠. 이상 없고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In less emergent situations. emergent라고 하면 아주 긴박한, 뭐 긴급한 이런 뜻이니까 덜 긴급한 그런 상황에서는요. providing food, 음식을 갖다가 딱 제공을 해주는 것. 지금 주어 자리에 동명사 쓰였어요. 이미 다 공부했던 겁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can make people dependent.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구호나 이런 것에도 다 법칙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별로 급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바로 그냥 음식을 딱 제공해줘 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의존하게 돼서 자기 힘으로 자립하려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음식을 바로 투입을 해줘야 되겠죠.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글이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In less emergent situations, 덜 긴급한 상황에서는 providing food,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can make people dependent,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43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뭐가 쓰였어요? A stronger runner. 아, 쌤,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쓰였네요. 그럼 해석 어떻게 했더라? 목적어를 보어로 만든다. 그러면 당신을 아주 그 힘찬 runner, 주자로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쵸? 앞에를 딱 봤더니 lifting weights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제 lift weights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역기를 들어 올리는 걸 말해요. 역기 들기는 increases muscle strength, 근육의 strength, 힘을 갖다가 길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즉 근육의 힘을 키운다는 것은요, will make you a stronger runner. 당신을 힘찬 주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세니까 당연히 달리기도 잘 하게 되겠죠. 자, 쭉 이어서 갑시다. Lifting weights increases muscle strength. 역기 들기는 근육의 강도를 강화시켜 줄 수 있고요.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will make you a stronger runner. 당신을 더 힘찬 주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244번을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make, 목적어가 있고요. 뒤에 목적 보어가 나와 있어요. 나 얘 안 읽고도 풀겠다. 어떻게? 목적 보어 자리는 누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부사는 무조건 땡땡땡. 그러니까 clearly는 땡이고요. clear를 골라주셔야 되겠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든다. 의미를 clear, 분명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Sometimes, 때로는요. We find a piece of writing. 우리는 어떠한 그 글이 hard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we need to make the meaning, 그 의미를 clear,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걸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요 뒤에는 우리가 배운 구문인데 앞에도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하셨습니까? 뭐가 눈에 보여요? 이번에 find란 동사가 보이죠? 우리 find도 뭔 거 이미 배웠어요. find도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목적어가 보어하다고 생각하다. 그럼 글이 hard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자, 쭉 붙입시다. 때로는요, we find a piece of writing hard to understand. 우리는 어떤 글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we need to make the meaning clear.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45번 한번 봅시다. 역시 이제 make 또 등장했어요. 그리고 뭐 나왔어요? 여기가 목적어예요. The written material 이라고 하면 글로 쓰여진 자료 뭐 이런 거죠. 자,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든대요. 자, 보어 자리에 지금 뭐가 왔습니까?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는 이란 형용사가 왔잖아요. 보어 자리 형용사 쓴 거? 완전 잘했죠. 지금 이상 없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simulation이라는 것이요. makes the written material, 글로 쓰여진 자료를 more understandable,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이해 가능하죠? 방법, by ing예요. by presenting it. present가 동사로 쓰이면 제시하다니까 그것을 제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요? In a visual way, 시각적인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자동차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처음에 막 이렇게 설명이 써 있더라고요. 뭐 고급 세단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를 봤더니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써진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탁 클릭했더니 360도로 이렇게 자동차가 돌아가는 모습을 입체감 있게 보여주니까 아까 글로 쓰여 있던 게 이게 이 얘기였구나. 바로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요, 글로 쓰여진 자료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을 시각적인 방식으로 제시해 줌으로써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make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쓰인 거 지금 쭉 연습하고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246번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어 보어인데 보어 자리에 누가 왔어요? 이번엔 명사가 왔다. 그쵸? adopted son이라고 하면 입양된 아들, 그러니까 양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어를 보어로 만듭니다. 그를 시저의 양자로 만듭니다. 오, 괜찮죠? 보어 자리에 명사 쓴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시저의 will, 할 것이다 이러지 말고 지금 명사로 쓰인 거잖아요. will이 명사로 쓰이면 유언이란 뜻이 있어요. 시저의 유언이요. would make him, 그를 시저의 양자로 만들었고 또 heir라고 하면 그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무엇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냐면 to his political and personal fortune, 그의 정치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상속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따라서 양자도 되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47번을 한번 봅시다. 봤더니 him 목적어 나왔고요. 뒤에 one of the most important French theorist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프랑스의 theorist가 이론가잖아요. 이론가 중에 한 사람, 결국은 이론가 중에 한 사람? 명사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이번에는 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목적어를 명사로 만들다. 그를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가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목적어, 목적보어 멀쩡하게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수동이었다면 누가 사라졌을 거예요? 목적어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능동으로 써놓고 해석을 해봅시다. In that year. 그 해에 he started to work on his first book.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책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과거분사가 붙어서 책을 꾸며주고 있죠. 자, 어떤 책인지 제목 어려워서 저도 못 읽겠어요. 자, 이런 제목의 첫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여기서의 which는 앞에 나온 first book을 받는 거겠죠. 그 책이요. made him one of the most important French theorists. 그를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가 중에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권으로 이 사람은 완전 성공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248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에는 make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목적어를 명사로 만들다. 아니면 목적어를 형용사 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뒤에 원형이나 PP가 오는 걸 볼 겁니다. 아까 해석 알려드렸어요.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make, 동사 왔고. The audience, 목적어고. 자, 만약에 원형이 왔다. 그러면 목적어를 원형하게 만들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이건 너무 쉽다. 뭐는 일단 자동 땡이에요. 투부정사는 안 돼요. 아까 원형 아니면 PP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선택사항에 없네요.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목적어를 원형하게 만들어요. 관객들이 laugh constantly, 계속해서 끊임없이 웃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They are expected. 오, 쌤 이제 배웠죠? 수동태예요. 기대하는 게 아니고 기대되는 거네요. 잘했어요. 자, 그들은 기대됩니다. 뭐 할 것으로 기대돼요? To make the audience laugh constantly. 그 관객들이 계속해서 웃게 만들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잔소리 좀 할까요?
자, 우리 expect 목적어 보어라는 요 구문을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쵸? 목적어가 보어할 것을 기대하다 이런 뜻이었고요. 보어 자리에 뭐 쓴다 그랬어요? 투부정사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쌤 여기는 목적어가 없네요. 어디로 갔어요? 앞으로 주어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사는 BPP를 써줘야 수동태가 되는 거니까 be expected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위를 봤더니 be expected 투부정사의 구문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거구나.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249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 249번입니다. 봤더니 힘 목적어고요. 팩 목적 보어네요. 여러분 이제 팩이란 말이 동사로 쓰이면 싸다, 포장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얘 앞뒤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원형이네. 우리 보어 자리에 이렇게 원형 오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만들다. 목적어가 보어하게 시키다. 이렇게 해석했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pack up his books. 자기의 책을 싸도록 시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조금 더 읽어봤더니 그가 해야 되는 일이 책만 싸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더라고요. 목적어에 관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목적 보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 보어 자리에 당연히 과거 동사는 못 쓰죠. 그러니까 뭐 쓰고? go 써야 되고. 자, 우리 이렇게 보어 자리에 원형이 오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시키다. 그럼 그가 go to bed, 자러 가게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이어봅시다. He looked exhausted. 여러분, exhausted라고 하면 막 기진맥진하고 지친 걸 이야기해요. 그가 너무나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I made him pack up his books. 저는 그가 가방을 싸서 책을 챙겨서 and go to bed. 자러 가도록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기진맥진한, 몹시 지친이란 뜻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읽어보세요 했더니 exhausted 막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exhausted라고 읽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50번 이어서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을 우리 수험생 선배들한테도 설명해주면 그렇게 어려워하던데 여러분 어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make 목적어 보어고요. 목적어 자리에 내 자신이 왔네요. 자, hear는 원형이니까 myself hear라고 하면 내가 듣는 거고요. heard라고 하면 이건 pp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을 누군가가 들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pp는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니까 내가 한 말이 들리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hear를 쓰면 내가 듣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 한번 봅시다. I had to yell. yell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러야만 했어요. 왜? 투부정사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 많이 했죠? To make myself. 내 자신이 듣기 위해서? 내가 소리를 친 이유가 내가 듣기 위해서예요? 그럴 리 없네요. 자, 그러면 pp를 쓰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보어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긴 지금 heard를 쓴 거구나. 자, 근데 뭐를 뚫고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Over the noise of the crowd. 그 군중들의 소음을 뚫고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내 자신이지만 문맥상 내가 한 말이란 의미로 쓰였겠네요. 자, 쭉 붙여서 해석을 해봅시다. I had to yell to make myself heard over the noise of the crowd. 저는요, 그 군중들의 소음 위로 제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쳤어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51번 한번 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 make 목적어 보어이고 목적어가 보어하게 하다. 보어 자리에 이럴 때 뭐 쓴다고요? 원형. 목적어가 보어되게 하다. 그럼 뭐 쓴다고요? pp. 근데 일단 누구는 선택사항이 아예 없어요. 투부정사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얘는 땡. 원형이네.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하다. 그럼 우리가 sacrifice, 희생하도록 만드는 거죠. 뭐를? other opportunities, 다른 기회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천천히 가봅시다. There is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이란 건 없어요.
doing one thing. 여기 동명사 이 부분이 주어네요. 한 가지를 하는 것은 makes us sacrifice other opportunities. 다른 기회를 희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 표현 진짜 많이 쓰여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는 거야. 이 이야기. 공짜란 없는 거죠. 누가 야 내가 사줄게 라고 해서 뭔가를 사준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그걸 받는 순간 우리 둘 사이의 완벽한 평등의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뭔가 약간 이제 조건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는 거야. 공짜 점심은 없어요. 한 가지를 하는 것, 그것은요 다른 기회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2번 한번 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make 목적어 보어인데 보어 자리에 누구는 땡, 투부정사는 땡, 그러니까 원형 쓰면 되고요. 원형 쓰면 해석 어떻게 했어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만들다. 그러면 자기들 자신이 appear more beautiful,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Women are using, 여성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뭐를? All kinds of methods. 온갖 종류의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 하려고요? To make themselves appear more beautiful. 자기들 자신을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름답다라는 건 어디가 아름답다는 겁니까? At least, 최소한 on the outside, 겉에서 보기에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쭉 이어갑니다. 여성들은 are using all kinds of methods. 온갖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o make themselves appear more beautiful. 자기 자신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At least on the outside.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make 동사의 가장 어려운 하이라이트 253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목적어, 보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원형을 썼다. 그러면 목적어가 보어하게 만든다 라는 뜻이고, 보어 자리에 pp를 썼다. 그럼 목적어가 보어 되게 하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ke herself understand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하게 만들다니까. 만약에 understood를 쓰면 뭐뭐 되게 만들다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한 말이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둘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 한번 보세요. She doesn't speak English very well. 그녀는 영어를 잘 말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she can make herself understand.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이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이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어디에서? In most situations. 대부분의 상황에서요.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한 말이 타인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도록 할 수는 있다니까요. Me water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물은 가져다 주잖아요. 제가 한 말이 타인에 의해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understood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풀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수거로 make oneself understood라고 하면 그래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많이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She doesn't speak English very well. 그녀는 영어를 잘 말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she can make herself understood. 자기 자신이 한 말이 이해가 되도록, 타인에 의해 이해가 되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여자가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understand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말해놓고 나야 당연히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문맥상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것이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make란 동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make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거, 형용사가 오는 거, 원형이 오는 거, PP가 오는 것까지 모두 다 연습을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중요 동사 또 같이 볼게요. Don't wanna close my eyes. Don't wanna fall asleep. Cause I'd miss you, babe. And I don't wanna miss a thing. Cause even when I dream of you,
dream would never do. I'd still miss you, babe, and I don't wanna miss a thing. 네, 원래는 이제 달콤한 사랑 노래예요. 그래서 I don't wanna close my eyes. 정말 눈도 감기 싫어요. 왜냐하면 당신에 관해서라면 I don't wanna miss a thing.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도 깜빡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여러분이 우리 수업을 함께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 깜빡이는 것도 아깝다. 내가 정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러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다가 우리 이런 노래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하는 노래들이 있으면 수강후기 게시판에 얼마든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가사를 가진 노래들을 먼저 추천해서 다른 친구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요 동사에 해당하는 것은 help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help 동사는요, 돕다란 뜻인데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쓰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help 뒤에 바로 목적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돕는지가 바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자리에요, 원형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투부정사를 써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거를 썼던지 간에 목적어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고 뒤에 목적어 보어의 형태로도 쓰여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뭐 혹은 뭘 쓸 수 있어요? 원형을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괜찮습니다. 얼핏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쌤, help 뒤에요 바로 또 동사가 왔어요. 동사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 help는 목적어 자리에 바로 원형 부정사를 취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봅시다. 자, help 동사 왔잖아요. 자, 그럼 뒤에 뭐는 안 돼요. 에이, 과거 이런 건 못 쓰잖아요. 그럼 뒤에 원형을 쓰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원형 하는 것을 돕다 그랬죠? 공이 on its way, 자신의 방향으로, 자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다. 공을 자신의 방향으로 send니까 보내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봅시다. The bat. bat는요, is just an instrument. 그냥 단순한 instrument, 도구일 뿐입니다. 자, 어떤 도구입니까? 관계사절이 꾸며주네요. That helps send the ball on its way. 그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걸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말 힘을 줘서 치는 것은 타자가 하는 일이고요. 이 배트라는 거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보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다시요. The bat is just an instrument. bat는 그냥 단지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요? That helps send the ball on its way. 그 방향으로 공을 보내주는 공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55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help 뒤에 뭘 썼어요? 투부정사를 썼어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목적어 하는 것을 돕는다. 그럼 shape이니까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help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거 완전 잘한 거죠. 괜찮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언어는요, helps, 도와줘요. 뭘 도와주죠? To shape the way, 어떤 그 방식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쌤, 근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했죠? 괄호 열고 닫고 수식하듯이 해석했죠. 자, 어떤 방식이냐면 we think about our environment. 우리가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그 방식, 그것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언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인식하는 그 방식을 형성하는데 언어가 도움을 준대요. 대표적인 게 그 에스키모인들, 그들은 눈을 묘사하는 단어가 몇십 가지에 이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언어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눈이라는 환경을 자세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눈의 종류 그러면 진눈깨비, 한방눈 몇 가지 안 되죠. 언어가 몇 가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몇 가지로밖에 눈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Language helps. 언어는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 데에 도움을 줘요? To shape the way we think about our environment. 우리가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그 방식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56번이고요. 얘는 뭐 나왔어요? 뒤에 투부정사를 썼어요. 그럼 똑같네. 형성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하면 되고 help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완전 잘했죠. 앞에서부터 볼까요? The first jokes. 첫 번째 농담. 근데 쌤 뒤에 주어 동사 나왔네요. 그럼 괄호 열고 닫고 수식해주면 되겠어요. You hear. 여러분이 들었는데 뭐 하는 걸 들었냐면 told by your colleagues. 동료들이 말하는 걸 들었던 그 첫 번째 농담이 help, 도와줍니다. 뭘 도와줘요? To form a belief, 믿음을 형성하는 걸 도와준대요. 자,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About what is appropriate,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죠? 근데 이거 제가 뭐 어디서 특별히 막 뒤져가지고 어려운 걸 찾은 게 아니고 전부 모의고사에 있었던 기출 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사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었냐면 처음에 어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 이런 거 농담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잘 모르죠. 근데 동료들이 딱 농담하는 걸 내가 듣고 있다가 저 정도 수위까지는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이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까진 농담해도 되고 그 이상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구나. 그럼 나도 하지 말아야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오, 쌤, 얘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자, 이 부분은 우리 뒤에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자, here라는 동사도요. 앞에 공부했던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요. 목적어 보어 이렇게 써가지고 목적어가 보어하는 걸 듣는데 자, 이때 보어 자리에 원형이나 ing를 쓰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듣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pp를 쓰면 그럼 뭐겠어요? 목적어가 보어되는 것을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here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쓱 나가 있는 거고 pp를 쓰였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해지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어렵죠? 이거 뒤에 따로 연습 많이 할 거니까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주셔도 괜찮아요. 자, 다시 이어서 해석해 봅시다. The first jokes you hear told by your colleagues. 여러분이 동료들에 의해 말해지는 걸 들었던 the first jokes, 그 첫 번째 농담이요. help, 도움을 줘요. 뭐 하는데? To form a belief about what is appropriate. 뭐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57번 한번 봅시다. 자, 뭐 나왔어요? 이번에는 목적어도 있고 목적 보어도 있어요. help,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고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완전 잘했죠. 그럼 그가 to develop this belief. 이러한 믿음을 발달시키도록 도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갑시다. Clearly, 분명히 the experiences of his past, 그의 과거의 경험들이 had helped him, 그를 도왔어요. 그가 뭐 하도록 도왔어요? To develop this belief, 이러한 믿음을 형성하도록, 이러한 믿음을 발달시키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해봅시다. 분명히요, the experiences of his past, 그의 과거의 경험들이 had helped him to develop his belief,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믿음을 발달시키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58번 한번 봅시다. 동사 뭐 나왔어요? help. 자, 목적어 보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어 자리에 원형이나 투부정사 쓴다 그랬으니까 develop이 답이 되는 거고 해석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develop persistence. 여러분 persistence라고 하면 끝까지 해내는 거거든요. 끈기예요. 끈기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앞에 빠진 부분도 넣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Dads,
아빠들이죠. 아빠들이 are in a unique position이니까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근데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냐면 to help their children, 자신의 자녀들이 develop persistence, 끈기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뭔가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것, 이런 어떤 성격을 발달시키는데 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빠와의 관계가 뭐 성적이나 끈기나 이런 것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하나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해볼게요. Dads are in a unique position. 아빠들은 그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위치예요? To help their children develop persistence. 자신의 자녀들이 끈기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259번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help 목적어 보어예요.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돕다이고 목적 보어 자리에 원형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notice 쓴 거 너무 잘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know these things,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눈치채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을 조금 떨어져서 크게 봤더니 주어가 뭡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Developing awareness of others예요. 타인에 대한 어떤 awareness니까 인식, 이런 것을 발달시키는 것이 will help, 도움을 줄 거랍니다. 목적어가 보어하는데. 뭐 하는데 도움을 줘요? 여러분이요,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About them,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뭐 할 것들입니까? To compliment라고 하면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들에 대해 칭찬할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가끔 보면 진짜 옆 사람에게 무심한 분들 계세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인데 이렇게 짧게 잘라도 머리를 잘랐다. 머리 헤어스타일이 변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진정어린 칭찬을 해주기도 힘들겠죠. 왜요? 잘 관찰을 하고 있어야 뭔가 너는 내가 지켜봤더니 이런 점이 참 좋더라. 칭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 인식을 발달시키면 그 사람들에게 칭찬할 만한 뭔가를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eveloping awareness of others. 타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 그것이 will help you know the things about them to compliment. 그들에 대해 칭찬할 만한 것을 알아채도록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help 동사에 대해서 뒤에 바로 목적어 자리에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help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돕다라는 의미로 목적 보어 자리에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help 동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오늘의 과제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과제 문장도 한번 꼼꼼하게 해석해 보시면 여러분 복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중요 동사에 대한 내용 계속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몰라